영어 방송하는 언니도 토크 방송하는 삼촌도 아이블로그. 팟캐스트, 모바일, SNS 방송할 땐 모두 아이블로그로 통한다. 1분 만에 파일 업로드. 속 시원한 아이블로그가 무료래요. 지금 나만의 방송을 시작하세요. 쉽고 빠른 아이블로그. iblog.com.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영화 2011년작 송혜교 주연의 오늘이라는 영화 들고 왔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무슨 생각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자, 이 영화는 사실 마스터 강씨하고 정규방송에서 쓰려고, 사투리 표현으로는 좀 쟁기어뒀던 그런 영화인데, 마스터 강씨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곰TV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하길래, 옳다쿠나 요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봤는데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까 내려갔더라고요. 사라졌어요. 이렇게 안 도와주나 이거. 각종 포털에서 1,000원 내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한번 이렇게 제가 부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용서하는 자의 상처 그리고 상식의 폭력, 이런 부제를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그렇게 크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흥행에서도 좋은 재미를 보지 못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줄거리까지는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개봉했고 15세 관람가이고요. 분량이 좀 길어요. 119분입니다. 그리고 감독하고 각본 모두 이정향 씨가 맡았는데 이분 이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이 예전에 만들었던 영화 제목을 들으시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1998년도에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고 이성재 씨하고 심은하 씨 나왔던 굉장히 이쁜 영화죠. 내용도 괜찮고 심은하 씨가 그때 정말 이뻤는데 그리고 2002년도에 집으로라는 정말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영화입니다. 별다른 갈등 요소도 없지만 굉장히 큰 감동을 줬던 어떤 할머니하고 유승호라고 요즘은 군대 가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그때 아역 시절에 유승호 군이 나왔던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들을 만든 분이 2011년도에 다시 만들었고요. 시나리오 자문을 제가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이분 이름이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 표창원 교수님이 하셨더라고요. 경찰대학교를 지금은 관두셨죠? 관두시고 팟캐스트나 칼럼 등을 통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영화를 보면은 교도행정이라든가 경찰 쪽 얘기, 그 다음에 범죄에 관한 얘기들이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인공은 물론 송혜교 씨고요. 그 밖에 남지현이라고 옛날에 선덕여왕에서 선덕여왕의 아역으로 나왔던 배우고요. 그다음에 기태영 씨, 그다음에 송창의 씨가 나옵니다. 줄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송혜교 씨의 생일날에 약혼자가 이제 약혼자를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 후에 성당을 다니고 있는데 그 성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용서를 하면 모두 행복해진다. 끈질긴 설득 끝에 이제 1년 동안에 가해자 소년을 용서하고 이제 1주기를 맞으면서 용서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송혜교 씨가 방송국 PD였는데 그 사고 때문에 방송국을 관두고 프리랜서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다양한 사건들의 피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촬영이 진행될수록
자신이 용서해줬던 그 소년이 떠오르게 됩니다. 상황들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송혜교 씨는 정말로 자신이 용서해준 게 의미가 있을까, 이 세상에,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 고민에 빠지면서 그 소년의 현재 모습을 찾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송혜교 씨는 큰 갈등에 빠지게 되죠. 여기까지만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반전이 좀 있고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솔직히 이 영화는 어떤 뭐랄까요, 장르적인 재미, 어떤 말초적인 재미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량도 이게 2시간이잖아요. 굉장히 길잖아요. 약간 지루해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던 밀양을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이 영화도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꼽은 이유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지 간에 상식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영화고요. 왜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가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떠한 영화라도 그 스크린 그 안에서, 러닝타임 안에서 그 영화의 주제를 모두 설명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관객에게 납득을 시켜야 된다. 스크린 이외에서 뭘 또 이해를 하고 뭘 찾아보고 뭐 그 상징을 뭐 또 고민해보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실패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영화는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제를 아주 친절하고 사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사형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죠. 그리고 송혜교 씨도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찍습니다.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해자를 용서하고 우리가 모두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실제로 송혜교 씨도 그렇게 용서를 했었고, 왜냐하면 송혜교 씨 약혼자가 뺑소니를 한번 당해요. 오토바이를 탄 소년한테 뺑소니를 당하는데 그 당시엔 죽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소년이 다시 한번 그 오토바이로 일부러 그 약혼자를 치워버립니다. 죽이려고. 살아있으면 자기가 또 잡힐 것 같으니까 일부러 죽여버린 거죠. 그렇게 좀 가슴 아픈 이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 씨도 용서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사형수들도 사람이 아니냐, 그들한테 인권이 없느냐,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화는 단순하게 사형제 폐지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쪽의 얘기도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해야 되느냐, 피해자의 아픈 처참한 그런 상황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이 영화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어떠한 이 사회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 뭐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진보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했던 것은, 어떠한 주장을 상대방에게 납득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단순하게 이것이 옳기 때문에 당신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상대방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보지를 못하고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이미 옳게 여겨지고 있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김수환 추기경님이시죠, 그 돌아가신 분. 그분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아십니까? 그 시인이기도 하신데, 이혜인 수녀님이 암투병인가 그걸 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 암 치료 같은 거 받고, 방사능 치료 같은 거 받고 입원을 하고 계셨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병문안 오시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 이혜인 수녀한테 위로를 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곧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전혀 위로가 안 되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그게?
위로가 됩니까, 마음에? 그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이죠. 언어의 폭력인 거고. 김수환 추기경 님도 지병 때문에 그 병원에 자주 오셨었나봐요. 뭐 입원을 하셨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김수환 추기경 님이 그 이혜인 수녀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장하다, 고생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위로를 하신 거죠. 어떠한 뭐 신앙적인 명제, 신앙적인 강요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다가와서 힘든 치료를 견디고 있으니 장하다, 그리고 고생이 많다, 이런 위로를 했고, 이 위로만이 그 이혜인 수녀님 마음에 그 지쳐있는 심신에 진정한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작 자기 자신이 그 일을 당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 사람의 처지에 맞는 위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아예 말을 말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처지를 진정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영화는 그러한 면을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얘기뿐만 아니라, 만약에 청취자분들이 영화를 보신다면 충분히 다른 감상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단순하게 한 가지 주제만으로 이루어진 영화가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가 바로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이창동 감독의 밀양,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밀양에서는 그 용서란 단어가 그 극중의 전두환이 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요인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송혜교 주연의 이 영화 오늘은 러닝타임 내내 용서란 단어의 무게와 의미를 우리가 삶 속에서 진짜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세 가지 항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두 여배우 송혜교와 남지연, 극중에서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두 번째로는 상식의 폭력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폭력적인 종교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개신교를 믿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종교적인 언급을 할 때에 좀 보수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제 스스로도 종교를 비판할 때 그것이 그 종교를 싫어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그 종교에 지금 몸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좀 더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해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두 배우가 이 영화에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감독은 이 여배우들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혜교 씨는 처음에 그 먼저 가해자인 상대방을, 그 소년이죠, 뺑소니 쳤던 오토바이, 그 소년을 용서해버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권유하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강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송혜교는 자신에게 의탁하는 그 남지연에게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가정생활을 보냈고 유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남지연은 굉장히 똑똑하고 유복하고 그 아버지가 판사로 나오거든요. 법원의 판사. 집안도 굉장히 좋은 집안이고, 네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느냐, 네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가출을 하고 아버지를 욕하고 미워하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게 이런 말을 해요.